네, 안녕하십니까. 일반화학 그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체와 분자운동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가 상온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상기체일 때를 가정을 해서 기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살펴보고,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와 다르게 거동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일반학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학 이제 5번째 차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2학년쯤에 되게 되면 연력학 수업을 배우게 되는데, 연력학 수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그때 조금 어려움이 없이 수업을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고체, 액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고체는 말 그대로 입자들이 고정된 위치에 있고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액체랑 이제 기체는 용기에 따라 변화돼요. 그래서 일정 부피를 갖고, 액체는 일정 부피를 갖고 있죠. 근데 기체는 안 그렇지만, 중학교 책인가요? 유체, 액체랑 기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담는 용기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것,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체가 액체랑 다른 점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따라 크게 변화해요. 그래서 고체나 액체는 이제 담아놓은 그러니까 고체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액체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지 않지만, 액체도 어떤 용기에 담아놓고 나서 압력을 가하면은 그 부피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체는 압력에 따라 크게 변화하죠. 그리고 고체와 액체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크게 변화해요. 그래서 기체는 열을 가하면 팽창을 하고 차가워지면 이제 작아지죠. 그리고 기체 부피는 50배에서 100배까지 고체와 액체보다 더 커지게 되고, 기체는 되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래서 상온 속에서나 또는 뭐 이상기체건 아니건 간에 기체가 공기 중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죠. 기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를 갖고 있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기체는 어떤 비율로 섞어도 용액 형성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는 기체 혼합물이죠.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질소가 79%, 산소가 21%, 대충 그렇게 얘기하고, 뭐 정확히는 뭐 질소가 78%, 뭐 산소가 20 몇 프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1%, 아르곤 뭐 등등등등 이렇게 섞여 있겠죠. 자, 물질의 3가지 형태인데,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그런데 고체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고,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죠. 반면에 이제 액체는 담는 형태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고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체처럼 분자들이 가까이 있어갖고 서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진 않아요. 근데 기체는 아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분자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여서 모든 공간을 채우게 되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이고 서로 상은 변할 수 있는 거죠. 단위 표면적에 미치는 힘인데, 이거 압력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 얼만큼 가해졌느냐를 우리가 압력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굉장히 많은데, 뭐 파스칼,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하는 기압, 그 다음에 뭐 밀리미터 Hg, 토르, 그 다음에 뭐 PSI, 그 다음에 바, 이런 거 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아는 거는 기압이겠죠. 1기압도 많이 쓰고, 이제 화학이나 물리 쪽에서는 파스칼 많이 쓰고요. 밀리미터 Hg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앞
강의에서 지난 학기죠. 지난 학기 때. 그 PV는 NRT 했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배우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미리미리 HG도 많이 썼어요. 자, 그리고 압력을 봤을 때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다고 하면은 여기 그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약에 외부 압력이 더 크고 내부 압력이 작으면은 외부 압력에서 밀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놀이 튜브죠. 물놀이 튜브가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은 외부와 내부가 똑같다고 하면 형태는 바뀌지 않는데 바람 빼려고 빨아들이면은 외부의 압력이 내부의 압력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게끔 되겠죠. 미리미리 HG에 대해서 이제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미리미리 HG는 밀리미터 HG가 수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 HG인데 그냥 미리미리 HG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요런 통에다가 그러니까 눈금이 있는 이런 뭐랄까요? 그릇에다가 수은을 넣어요. 처음에 이렇게 수은을 이렇게 넣고 이걸로 할게요. 자, 수은을 이렇게 넣고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은 수은을 처음에 다 넣고 이렇게 세우면은 수은의 무게 때문에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밖에서 대기압이 누르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은이 처음에는 이렇게 담았을 때는 이 통 안에 그 시료병에 다 담아져 있겠지만 서 있을 때는 얘가 내려오긴 하는데 다 내려오지 않고 얘가 누르는 힘과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르는 대기압의 힘과 얘가 수은이 누르는 힘이 평행이 됐을 때 요만큼만 멈춰요. 그게 760mm라는 얘기예요. 760mm.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외부 압력이 되게 높다. 이거 누르는 힘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은주의 높이가 위로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외부 압력이 좀 낮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HG도 쓰지만 미리미터 H2O도 많이 써요. H2O죠. 그 얘기는 똑같은 논리로 물을 쭉 채우고 탁 세웠을 때 대기압이 누르는 힘과 물이 누르는 힘이 동일한 지점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HG는 수은인데 수은이 물로도 바뀔 수 있고 다른 애들로도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압력 단위 환산이 나오는데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지구화학자가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성된 CO2를 진공 플라스크에 넣고 포집한다. 걔를 실온으로 하면은 델타 H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291.4mmHg다. CO2의 압력을 토로 ATM 킬로파스칼로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알아야겠죠. 우리가 1기압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 볼게요. 1mmHg가 1토르에 해당하니까 요거 단위 변환이니까 그냥 mmHg를 토르로 바꿀 수 있고 1기압은 760mmHg였죠. 그래서 요거 mmHg였고 ATM으로 계산할 수 있고 1기압은 파스칼로서 101.325 킬로파스칼이니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죠. 간단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단위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기체의 동작, 물리적 동작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일반적으로는 4개예요. 뭐냐면 압력, 온도, 부피, 몰수예요. 그러니까 요 4개가 보통 기체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난 학기에도 배웠지만 이상기체라는 거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상기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변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기체를 이상기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기체는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디얼 가스예요. 또는 이제 퍼펙트 가스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상상 속에 연예인이 있다고 치면은 이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상 기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기체가 이상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이상 기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순 기체는 보통 기온과 압력에서 거의 이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뭐 뒤에서 나올 거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인데 고등학교 화학 1이나 고등학교 화학 2를 드신 분은 보일의 법칙을 잘 알 건데, 보일의 법칙은 일정량과 기체하는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뒤에 이제 샤를의 법칙이 나올 텐데,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에 대한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보부압반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보부압반.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라고 하고, 간단해요. 여기 뭐 지금 여기 포집된 여기가 왼쪽이 기체가 포집이 돼 있고, 여기 물을 넣은 다음에 압력을 위에서 가하고 있어요. 근데 얘의 압력을 확 가하면은 당연히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부피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드는 거니까 부피가 20mm에서 10mm로 줄어드니까 기체의 부피는 압력의 선형으로 비례한다 라는 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는 감소하죠. 감소해요. 그래서 선형적으로 감소하진 않아요. 이렇게 쭉 감소하는데 요 영역, 일정 영역은 선형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기를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리고 이거를 뭐 토르로 하면은 선형으로 되겠죠. 이렇게. 전체로 보게 되면은 P분의 1로 보면은. 자, 그리고 샤를의 법칙이 나옵니다. 뭐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하면 찰스죠, 찰스. 근데 뭐 영어로 말하면 샤를의 법칙인데 찰스의 법칙인지 샤를의 법칙인지 어쨌든 샤를의 법칙은 아까는 이제 부피와 압력의 반비례인데 이 사람은 부피와 온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피와 온도는 정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샤브 온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샤브 온정. 그래서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에 정비례한다. 샤브 온정. 샤브샤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우선 여기 물통에다가 가운데 일정한 압력을 여기다 이제 공기를 넣고 일정한 이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공기 구멍을 막아놨어요. 그 위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물을 끓였어요. 온도를 막 올렸어요. 온도를 올리면은 이 안에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서 이 피스톤을 위로 올리겠죠. 위로 올리면서 외부의 압력을 이겨내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피보다 온도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부피는 더 커진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러면은 선형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N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를 나타내요. 그리고 압력은 처음에 밖에 있는 외부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외부 압력이고 여기 바깥에 있는 외부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0도씨부터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거죠.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는 감소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을 때 이상기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PVNRT. 그래서 압력, 온도, 몰수, 그 다음에 이상기체, 온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기체라는 무엇이냐라고 다시 곱씹어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온도가 떨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온도를 한도 끝도 없이 줄였다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돼요? 부피는 빵이 되죠. 빵. 그래서 이런 기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데 얘네를 선형으로 이렇게 쭉 하면은 결국은 부피가,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고 빵이 되는 지점을 우리가 절대온도 273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거동하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량은 이때 부피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부피가 계속 감소하면서 마지막에 0이 되니까 부피는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상기체예요.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이 실제 기체랑 딱 맞는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맞지만 온도가 한도 끝도 없이 떨어졌을 때 부피가 0이 되는 기체는 없는 거죠. 기체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액체가 되죠. 액체. 그래서 이 상태만 맞는다. 어쨌든 보일의 법칙은 이렇다. 다음으로 말하는 게 이제 아보가드로의 법칙인데, 우리가 지금 보일의 법칙에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보압부반이라고 했죠. 보압부반.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이었죠. 샤를의 법칙은 부피와 온도는 정비례 간다. 그래서 샤부절반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샤부온정이라고 했죠. 샤부온정.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자, 제가 그렇다고 말을 버벅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수업 시간에 조금 버벅일 수는 있겠지만. 자, 우선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 여기 그릇이 이렇게 있고 피스톤이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외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CO2의 기체를 갖고 0.1몰을 여기다가 주입을 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0.1몰을 주입하면은 기체가 이 부피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를 저하고 외부 압력을 밀어내겠죠. 그런 상태에서 0.2몰을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차지하는 부피보다 더 많이 차지하겠죠. 요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냐면은 표준 온도와 표준 압력.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라고 하는데, 표준 온도와 표준 압력이 얼마냐면 0도씨 1기압이에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이라는 건 켈빈으로 하면은 2731호 켈빈이죠. 2731호 켈빈에서 1몰의 부피가 1몰, 지금 0.1몰이 아니라 1몰이죠. 1몰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0.1몰 CO2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1몰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여기에 차지하는 부피가 22.4리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압력을 0도씨 1기압을 여기서 주고 있고, 외부 환경이. 그 다음에 피스톤에다 대고 여기다 1몰을 줬을 때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22리터인 거예요. 22리터. 근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수는 얼마냐? 라는 질문은 우리가 요 전 시간에 배웠죠. 1몰에 해당되는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배웠죠. 이게 아보가드로의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나 원자를 여기다가 넣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차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포함되는 부피는 22.4리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숨쉬는 과정의 기체 법칙을 보게 되면은 공기가 우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공기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뭐 횡격막이 내려오고 횡격막이 올라간 다음에 공기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뭐 기체 법칙을 PV는 NRT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표준 몰 부피를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몰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배우긴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환산 과정 갖췄었죠. 뭐 몰 질량 갖고 몰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 아보가드로의 수 계산했었고, 화학 양론비 갖고 반응식 갖고 얼마큼 유출될 수 있는지도 봤었어요. 그리고 한계 반응물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몰에 대한 개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헬륨이랑 질소랑 산소를 넣었는데 얘네들을 1몰로 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밖에 외부의 압력이 있고 우리가 1몰만큼 얘의 풍선을 불었다고 하면 여기에 기체는 22.4L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외부 압력이 있고 온도가 0도씨, 그 STP죠. 0도씨 1기압에서 풍선을 놓고 1몰만큼을 틀어놨으면 이렇게 22.4L 있겠죠. 산소도 마찬가지죠. 0도씨 1기압에서 풍선 꽂아놓고 1몰만큼의 밸브를 나오게끔 밸브를 틀었다고 하면 22.4L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가 여기가 다 똑같으려면 온도가 다 똑같아야 되고, 압력이 다 똑같아야 되고, 온도가 다 똑같아야죠. 그리고 부피도 22.4L가 되고, 개수, 아보가드로의 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야 되는 거는 몰 질량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얘의 질량은 헬륨 한 개의 질량은 4.003g이죠. 그러니까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다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28.0이고 질량은 32.00이에요. 그리고 밀도도 달라요. 밀도도. 그래서 덴시티죠. 이 D는 덴시티의 약자죠. 밀도의 약자인데 0.179 g/L고 얘도 마찬가지죠. 1.25 g/L, 얘도 1.43 g/L예요. 그러니까 앞에 아보가드로의 수를 얘기를 하려면은 몰수와 온도와 압력과 기체 분자수를 얘기를 해야겠죠. 질량수는 다른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1몰의 부피에 친숙한 물을 하면은 우유 우리가 3.79L, 이게 1갤런이래요. 단위 갤런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는데 뭐 1갤런이라고 쓰면 3.79L고 농구공이 7.50L고 탄산음료가 2L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산기체가 1몰이라고 하면 부피가 엄청 큰 거죠. 엄청 크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 이산기체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이산기체 법칙은 PV는 nRT예요. 자, PV는 nRT고, 여기서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고, N은 몰수고, T는 그 온도인데, 그러면 R은 뭐냐? R은 우리가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T분의 PV인데, 여기서 우리가 0도씨 1기압 1몰로 할게요. 0도씨 1기압 1몰. 왜냐하면 앞에서 아보가드로의 수를 얘기를 할 때 0도씨 1기압에서 1몰에 대한 거니까 이걸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0.0821 몰 퍼 킬로, ATM 리터 퍼 몰 켈빈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 있겠죠. R을 구하기 위해서 X축을 NT로 놓고 Y축을 PV로 놓으면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직선 하나 갖고 이 직선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는 게 나오죠. 이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값을. 그런데 여기 지금 R이 기체상수, 만유 기체상수라고 써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이죠. 만유라는 거는 모든 기체에 해당되는 기체상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은 그냥 기체상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모든 기체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R값은 단위를 이렇게 썼는데 단위를 쓰는 거는 우리가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 단위를 많이 써요. 0.0821을 많이 써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ATM per 리터를 줄로 쓰게 되면은 8.21 곱하기 8.05 곱하기 줄 per 몰 켈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위를 뭐 SI 단위로 다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이산기체 방정식을 갖고 이산기체 법칙을 갖고
처음 상태의 기체를 설명을 하고 나중에 변화가 됐어요. 그럼 변화된 상태의 이상기체 법칙이 있겠죠.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변하기 전이나 변하기 후나 두 개 다 만족을 해야죠. 걔네를 똑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앞에 있는 N과 R은 변하기 전과 변하기 후가 다 똑같다고 하니까 만약에 PV는 NRT인데 변하기 전을 P1이라고 하고 P1, V1, T1이라고 하고 변하고 나서의 후에 얘의 상태를 2라고 하면은 P2, V2는 NRT2고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수의 법칙을 갖고 설명을 한 건데 얘는 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위험물 산업기사의 아주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연력학 법칙 배울 때도 얘는 아주 계속 사용할 거예요. PV는 NRT인데 얘를 V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시가 있겠죠. V는 P분의 NRT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일의 법칙에서 보면은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거 보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샤를의 법칙은 뭐라 그랬어요?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한다 그랬죠.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요거 보시면 온도와 부피는 정비례하고 있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볼륨은 몰수에 정비례하죠. 몰수에 정비례하는데 그거에 몇 배 딱 맞지 않으니까 상수만큼 하는 거죠. 그 상수가 R이라는 거죠. 기체상수.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그 예제는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부피와 압력의 관계식을 적용하면은 보일의 견습생이 제2자관에 들어있는 공기의 부피가 1.12 atm에서 요만큼 24.8 세제곱센티미터임을 발견하였다. 수은관을 첨가하여 공기에 대한 압력을 올린 거죠. 2.64로 올렸대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공기의 부피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이제 식이 처음이 P1, 나중에 P2, 그 다음에 처음의 부피가 얼마이고 V2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온도는 고정. 그렇다면 앞에서 요 식에서 얘는 고정이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요 식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몰수 변하지 않고 온도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삭제해버린 거죠. 이렇게 삭제하고 그래서 그냥 넣으면 돼요. V2는 V1 곱하기 P2분의 P1이니까 앞에서 주어진 거 넣으면은 0.01505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압력과 온도에 대한 문제네요. 연료 배달에서 사용되는 철제 탱크의 내부 압력이 1.00에서 10의 3승 토르를 초과할 때 열리는 안전 밸브가 되어 있다. 이 탱크의 23도시 0.991 atm에서 메탄이라고도 하고 메테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메테인이라고 많이 써요. 메테인으로 채워져 있다. 이를 0도시에서 끓는 물에 넣을 경우 안전밸브가 열리는가? 질문이죠. 그러면 똑같죠. 뭐 온도, 처음 온도. 근데 나중에 압력을 모르는 상태고 온도 주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밸브가 닫혀져 있을 때니까 부피와 압력은 일정하다는 거죠. 안전밸브니까. 똑같아요. 여기 압력 주어지고 압력을 갖고 토르로 환산하고 온도는 어떻게 해요? 켈빈으로 환산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0도시라고 하면은 여기가 빵이가 되면 PV는 NRT 할 때 T가 0도일 때 PV는 0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PV는 NRT 했는데 T를 켈빈을 안 쓰고 도시로 쓰면은 0도시일 때 PV가 빵이 돼야 되는데 빵이 아니기 때문에 켈빈으로 바꿔서 씁니다. 100도시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시에 쓸 수 있고, 여기서 몰수랑 부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P2로 정리를 하게 되면 P2는 P1, T1분의 T2고 토르 곱하기 켈빈 하면은 949 토르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이제 질문에 P2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토르보다 작죠, 지금. 왜냐면 요 토르가 지금 어디 갔어요? 요게를 초과할 때 열린다는데 지금 나중에 압력 구하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밸브 열리지 않겠죠. 부피와 모량을 적용을 합니다. 한 모형 비행기가 부피가 55, D는 다이미터예요. 다이미터 3승. 다이미터 3승은 가로, 세로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이미터 3승인 헬륨으로 채우면 떠오른다. 1몰을 비행선에 넣으면 부피는 22.6, 26.2 다이미터로 했다. 비행기를 뜨게 하려면 헬륨을 몇 그램을 헬륨에 몇 그램을 더 구해야 하는가? 대신에 온도와 T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몰수 주어지고 몰수가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몰수고 부피 변했죠.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우리가 T랑 P가 없어진 거고 두 개 없어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해 볼게요. N2는 N1 곱하기 V1분의 V2로 됐고 앞에서 주어진 거 이대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토탈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원래 있었으니까 이만큼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몰수를 갖고 우리가 질량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질량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람수로 나타나겠다고 하면은. 자, 또 예제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미지의 기체 변수풀인데 철제 탱크에 O2가 이만큼 쳐져 있다. 21도씨에서 O2의 압력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T와 V가 질량에서 뭐를 계산한 다음에 이상기체 방태시로 압력을 계산하면 되는데 우선 부피 주어졌고 온도 주어졌죠. 켈빈으로 바꾸고 여기 킬로그램수 주어졌으니까 몰수로 환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압력은 모르니까 뭐 미지인데 우선 킬로그램을 몰수로 바꾼 건 요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고 PV는 NRT 갖고 뭐 간단하죠. V 이쪽으로 넘겨갖고 리터 주어지고 몰수 주어지고 기체 법칙 이렇게 기체 상수 0.0821 단위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켈빈 썼으니까 ATM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서 풀어봐야 됩니다. 눈으로 봐서는 이거 잘 못해요.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균형 반응식의 결정에서 이제 기체 법칙을 적용할 건데 피스토 지금 반응 전이랑 반응 후가 온도가 바뀌었어요. 반응이 진행이 되겠고 그러면 온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온도가 반응될 때 균형 반응식은 어느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봤더니 A는 두 개 돼서 이렇게 됐고 얘는 EAB가 B2랑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자, 어느 것인가 라고 봤어요. 풀이는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온도가 변했은 건 몰수가 변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온도가 변했으니까 몰수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만약에 온도가 변했으니까 몰수가 2분의 1로 줄어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T가 2배가 됐죠. 그리고 총 몰수는 기체의 몰수는 절반이 돼야 되고 결국은 생성물의 몰 반응은 반이 돼야 되니까 앞에 보기 1, 2, 3, 4 중에서 몰수가 반이 되는 게 어느 거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몰수가 1몰, 그러니까 2몰이 1몰 되는 거죠. 어디에요? 요거죠, 요거? 아니죠. 요거 1몰이 되는 거죠. 근데
1몰 1몰이 돼서 2몰이 되는 거랑, 그러니까 2몰이 2몰 되는 거랑, 3몰이 2몰 되는 거랑, 2몰이 1몰 되는 거랑, 3몰이 이거 못하네요. 저기 화살표가 빠진 것 같은데, 요게 빠졌네요. 플러스가 아니라 화살표가 되겠네요. 2몰이 3몰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 2몰이 1몰이 되는 거라고 했죠. 3번이라고 얘기했죠. 자, 기체의 밀도는 몰 질량의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밀도라고 하면은 부피분의 질량을 얘기를 합니다. 부피분의 질량이고, 몰은 우리가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더하면 되겠죠. 분자량은 그램 퍼 몰이니까 그램 없어지고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인데 여기 n 몰을 얘네를 갖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PV는 mnRT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얘네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V분의 M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V분의 M은 D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가 지금 D가 그램 퍼 밀리리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램 퍼 리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단위 자체는 질량 나누기 부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를 밀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는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PV는 nRT 갖고 이렇게까지 유도를 가능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 밀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나와 있네요. 그래서 화학기술자가 폴리스타일렌 생산 용기 제조 시 발포제로서 열마플로린은 대신에 CO2 폐기물을 사용했다. 그래서 A는 이제 STP죠. 0도씨 1기압에서 B는 이제 실온으로 줘줬어요. 20도씨 1기압에서 CO2의 밀도 그리고 1리터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TP니까 0도씨 1기압이니까 0도씨 1기압 주어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밀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밀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V는 nRT에서 아까 그 수식 똑같이 유도하면은 여기 D는 R분의 T분의 MP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R을 여기다 놓고 온도 여기다 주어주고, 그 다음에 CO2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자량 써주고, 우리가 1기압이라 쓰니까 압력 주어주고, 이렇게 계산한 게 1.996 그램 퍼 리터죠. 밀도죠, 밀도예요. 자, 근데 밀도에다가 우리가 지금 분자수, 개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몰수로 환산한 다음에 다시 아보가드로의 수 곱해야겠죠. 그래서 밀도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몰질량 갖고 곱해줘요. 나눠주는 거죠. 그램 퍼 몰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램 없어지고 몰 퍼 리터가 되는 거죠. 몰 퍼가 리터가 되고, 우리가 1몰에는 개수가 되어 있죠. 개수. 그러면은 우리가 1리터당 들어가 있는 개수는 2.68 곱하기 10의 22승 개의 분자 CO2 개가 들어있는 거죠. 1리터 안에. 여기 1리터로 기준으로 알아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CO2의 걸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A에 대한 거고 B에 대한 거니까 똑같이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밀도 갖고 똑같이 대입해 가서 밀도 구하고, 밀도 갖고 다시 몰질량 구하고, 그 다음에 분자수 곱하면은 2.50 곱하기 10의 22승 개 CO2의 CO2 퍼 리터죠. 그래서 앞에 거 똑같이 했는데 온도만 다르게 한 거죠. STP랑 실온에서 한 거.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지금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PV는 nRT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몰수 N은 M분의 M이죠. 그래서 질량 나누기 몰 질량. 그래서 그램 나누기 그램 퍼 몰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N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N으로 다시 나누면. 그리고 몰 질량 M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시 정리해갖고.
그래서 자유롭게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M은 PV인분의 MRT라고 쓸 수도 있겠죠. 예제를 한번 볼게요. 한 유기화학자가 석유 시로로부터 무색 액체를 분리하였다. 그는 액체를 플라스크에 넣고 이를 끓는 물중탕에 넣고 액체를 증발시켜 플라스크 기체로 채웠다. 그 플라스크를 막은 다음 다시 질량을 측정하여 다음 자료를 얻는다. 그래서 플라스크 부피 213ml고 100도씨예요. 압력 주어졌어요. 플라스크에다가 기체 질량을 넣으면은 요거 단위 빠졌네요. 그람수인데 그람이고 빈 플라스크의 질량이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기체 질량만큼 나오겠죠. 플라스크, 그러니까 빈 플라스크 더하기 기체의 질량이 요만큼이고 빈 플라스크의 질량이니까 요만큼이에요. 그람수가 빠졌네요. 그래서 요거 실제 기체 자체만의 그람수를 구할 수 있겠죠.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582g 그리고 부피 주어졌으니까 부피 리터로 환산할게요. 온도도 켈빈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압력도 지금 토루인데 1토루는 760, 그러니까 1 기압은 760으로 써야겠죠. 왜 이렇게 쓰나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기체 상수를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0.0821 atm 리터 퍼 몰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머지 얘를 환산을 안 시키면 기체 상수랑 잘 맞지 않으니까 단위 환산해 주려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몰 남아있죠. 그 다음에 atm 압력이랑 atm 여기 삭제되죠. 그 다음에 리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켈빈 없어지죠. 그래서 나머지 단위가 그람 퍼 몰이 나오려면은 그람 퍼 몰, 그러니까 왜 부피를 리터로 바꿔주고 온도를 켈빈으로 나오고 P를 얘를 해줘요 라고 하면은 기체 상수 R을 우리가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만약에 얘네를 기체 상수를 그런 걸로 안 쓰면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아까 앞에서 기체 상수는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다고 했죠. 똑같은 값인데 표현하는 방식을 다르게 쓰면은 얘네 환산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기체 혼합분 안에서 분합이라고 얘기할 건데 이 분합은 기체는 어떤 비율로 균등하게 섞인다고 형성을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체 A랑 B랑 섞은다고 할게요. A랑 B랑 섞은다고 하는데 얘네 두 개는 서로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섞인다고 할게요. 여기 화학적 반응은 작용을 안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마치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돌턴의 분합법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턴의 분합법칙은 뭐냐? 만약에 A랑 B랑 있는데 A랑 B랑 섞여 있는데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면 토탈 프레셔는 A가 차지하는 압력과 B가 차지하는 부분의 압력이 토탈 압력이 얘네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여기서 각각 차지하는 얘 하나의 압력은 몰 분율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몰 프랙션인데 몰 프랙션은 뭐냐? 몰 프랙션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율.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x1을 토탈분의 얘가 차지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A가 0.3, A가 30%, B가 70% 그러면은 몰 분율은 0.3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0.3 더하기 0.7은 여기 0.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제를 풀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높은 온도에서 근육에 습적하는데 CO2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리학자는 79 몰 퍼센트고 몰 퍼센트의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 17몰 퍼센트고 산소 얘가 4% 나왔어요. 이 앞에가 지금 16이고 18이에요.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도의 조건에 맞도록 전체 압력은 요러했다. 그러면 얘 자체의 산소 18g짜리에
몰 분율과 분압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분압. 그래서 몰 분율이라는 거는 토탈 1로 했을 때, 그러니까 1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를 알았으니까 이거 한번 다 더해볼게요. 79 더하기 17 더하기 4 하면은 100이겠죠. 그럼 토탈분의 얘가 차지하는 거가 4.0이니까 0.04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다 곱하기 100 해볼게요. 100 하면 어떻게 돼요? 4%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0분율은 분율에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100분율 그러면 100분율은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40%, 20%. 그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100 곱하기 전의 값이 분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분압을 계산하여라. 부분압을 계산하여라. 그랬으니까 토탈 압력에다가 분율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0.03 atm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그 증기압을 배울 건데, 증기압을 배우는 건 뭐냐면 물이 이제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되려고 해요. 기체로 되려고 하는데 물이 기체가 되기 위해서 발생하는 압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여기 물 속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보이나? 자, 제가 여기에다가 물을 요만큼 넣고 컵으로 이렇게 씌웠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이 증발하겠죠. 증발하면서 이 컵 안에는 수증기가 꽉 차겠죠. 그럼 어느 순간 되면은 액체가 기체로 가려는 힘과 기체가 다시 액체로 가는 힘이 똑같아지겠죠. 그게 증기압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액체가 증기로 가기 위해서 나타내는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증기압은 온도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온에서 아까 0도실 기압을 했죠. 0도실 기압에서 물은 얼음 상태로 있겠죠. 얼음이나 액체로 상태로 이제 평행 상태로 있을 텐데, 그러면 물이 증기로 올라갈 때 4.6kg 토르만의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보면은 습도가 너무 낮아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액체 중에 있는 애들이 상온 기체로 나가려는 힘이 적으니까 다 액체로 남아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습도가 낮다는 얘기고, 우리가 물을 바글바글 끓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60 토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몇이에요? 1기압이죠. 그래서 물이 액체가 담아져 있는 액체가, 모든 액체가 760 토르의 증기압을 발생시키는 게 1기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기압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네요. 또 자, 물에 녹지 않는 기체를 포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그 시험관에다가 어떠한 물질을 넣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였는데 기체가 쭉 오면은 이 기체관을 이렇게 뒤로 엎어놓은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물을 여기다 꽉 채워놨다고 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기체가 이렇게 오겠죠. 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물을 내려보내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채워지겠죠. 근데 물에 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채워져 있는 기체는 순수하게 여기서 발생된 기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험관에 물을 이렇게 담은 다음에 세워놓으면은 위에 진공이 발생되고 물에서 다시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가스는 물 쪽을 통해 갖고 가겠지만 물에 녹지 않는다니까 이 앞에 포집된 기체는
순순히 그걸로 되겠죠. 물에 녹지 않는 증기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압이 채워졌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채워지느냐? 라는 얘기는 밖에서 외부 압력과 여기에 있는 압력이 같아질 때에 채워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액체가 막 기체가 발생돼갖고 쭉 채워졌고 그 시험관 하나 채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채워지느냐? 여기까지 압력이 동일해질 때까지 채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로부터 포집된 기체의 양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옆에 학과에 가면은 기계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용접해요. 근데 용접 보면 뭐 전기 용접도 있고 아세틸렌 용접도 있는데 아세틸렌 용접에 쓰이는 아세틸렌은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aC2랑 물을 넣으면은 카바이드죠. 카바이드. 우리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도 배웠죠. 이거. 그래서 물이랑 들어가면은 아세틸렌이 발생되고 얘는 불에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발생을 해요. 고체로 발생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고체로 가스로. 자, 그래서 이 발생된 가스를 포집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기체 압력이 요만큼이고 부피가 요만큼이었어요. 그리고 기체의 온도가 물의 증기압은 요거였다. 27토르였다. 그러면 아세틸렌은 몇 그램 형성되는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의 증기압이 이만큼이라고 얘기했고 온도 주어지고 물의 증기압 주어졌고 전체 압력이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발생된 아세틸렌의 압력은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이 토르를 ATM으로 바꿀게요. ATM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부피 주어졌죠. 기체의 부피 주었으니까 리터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온도 23도시니까 켈빈으로 바꿀게요. 자,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배웠으니까 우리가 N으로 나눌 수 있겠죠. N은 RT분의 PV라고 했고 기체 상수 넣고 켈빈 넣고 압력 넣고 온도 넣으면은 몰수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토탈, 그러니까 파이널로 구하라는 얘기는 그람이라고 했죠. 그람. 그러니까 몰수를 몰질량으로 곱하게 되면은 몰 없어지니까 그람수가 되겠죠. 그래서 0.529 g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걸 갖고 기체 법칙의 화학 양론으로 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요 앞에 우리가 몰수에 대한 거는 나타내면서 몰 갖고 몰 농도를 계산을 했었고 분자의 개수, 아보가드로의 수로 계산을 했었어요. 얘도 똑같아요. 기체가 만약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얘를 갖고 몰수 구할 수 있겠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화학 양론으로 갖고 몰수 구할 수 있겠고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기체의 PVT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PVT를 알면은 몰수를 알 수 있고 다시 몰수를 알 수 있으면은 반대쪽 반응이 가고 난 거에 양론에 의한 B의 양을 알 수 있겠고 다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PVT를 알 수 있겠죠. 예제를 보아갖고 이제 유추해가는 겁니다. 구리는 폴리에틸렌 과정에서 쓰이는 에틸렌의 불순물에 써있는 산소와 반응을 한다. 가열된 수소로 산화구리를 환원시켜 순수한 금속과 H2를 형성하면서 구리는 다시 회수된다. 765토르랑 225도시에서 35.5 산화구리를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요 수소의 부피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화구리 더하기 산화구리 더하기 수소 합쳐지면 구리가 환원이 되겠죠. 환원이 되었고 이렇게 물수가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지금 그람수 주어졌죠. 산화구리 그람수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몰수로 바꿔야겠죠. 분자량 몰질량 갖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응이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 나와있죠.
요거. 그래서 양론으로 1대1이죠. 얘 하나 생성 나갈 때 얘가 지금 하나 나오는 거죠. 얘가 얘 하나랑 얘 하나랑 반응하죠. 거죠. 1대1로. 그러니까 수소의 몰수는 0.446 몰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몰수를 주어주고 부피를 계산하랬죠. 파이널은. 그러니까 우리 압력 주어졌으니까 압력 토르를 ATM으로 바꾸고 온도 주었으니까 온도 켈빈으로 바꾼 다음에 부피를 구하라 했으니까 몰수 구하고 온도 구하고 켈빈 구했으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고 다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는 P분의 nRT고 1.01 ATM 갖고 0.446 몰 H2 곱하기 0.082 뭐 단위는 ATM 리터 퍼 몰 켈빈 그 다음에 4 곱하기 켈빈 하면은 리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양의 몰을 구하려고 하는데 알카리 금속은 할로겐과 반응해서 이온성 금속 할로겐 화합물을 형성한다. 압력 주어졌고 온도 주어졌어요. 그리고 부피 주어졌는데 염소기체 그람수가 그러니까 염소기체가 2g의 칼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염화칼륨의 질량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소와 칼륨이 만들어서 염화칼륨이 되는데 반응이 되는데 우선 CL2만 먼저 볼게요. CL2만 먼저 보게 되면 압력 주어졌고 온도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압력 주어졌고 부피 주어졌고 온도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몰수는 잘 모르겠죠. 몰수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몰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고 풀어야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고 풀면은 P분의 nRT에서 n 갖고 RT분의 PV 해갖고 이렇게 몰수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몰수 구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몰수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오타가 있네. 오타가 이렇게 많나? 여기 이 오타가 LCL2가 아니고 KCl이에요. KCl. 그래서 요거 갖고 양론 갖고 1대2죠. 지금 1대2로 반응해요. 1대2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1대2로 반응하니까 KCl의 몰수는 CL의 몰수로부터 유추할 수 있죠. 반응이 다 완전 반응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칼륨도 마찬가지죠. 칼륨은 아예 그람수를 주어졌으니까 요거 보면은 그람수 갖고 몰질량 갖고 이제 몰질량하고 앞에서 우리 2몰 갖고 2몰 쓴다죠. 그러니까 1대1이죠. 뭐 2대2라고 쓰기도 하고 그럼 다시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얘와 얘가 반응해서 얘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 중에서 작은 게 한 개 반응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륨과 CL을 봤더니 CL이 더 작아요. 그러면 CL이 당연히 한 개 반응물이고 한 개 반응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를 갖고 얘네만큼의 CL, KCl, 칼륨 이것도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죠. KCl, KCl이니까 이 두 개 중에 그 몰수를 구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의 몰수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그람수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KCl의 몰 질량 갖고 곱하면은 몰수 없어지고 다시 그람수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거의 총정리하는 거죠. 지금. 자, 다음에는 이제 총정리했으니까 분자운동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분자운동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키네틱스 모델인데 이상기체이건 간에 뭐 실제 기체이던 간에 이 분자운동론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선 기체 상태에 가스 상태에 키네틱스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가설을 우선 3개를 둬요. 3개를 두는데 첫 번째 가설은 뭐냐면 각 입자들의 부피는 용기의 부피에 대해서 되게 작아서
기체 입자들은 질량은 있으나 부피가 없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통에다가 기체를 담아놨는데 이 통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굉장히 크고 기체 입자는 되게 작으니까 부피 무시하자는 거예요. 질량은 있는데 부피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상기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입자는 벽이랑 꿍꿍꿍 부딪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제 그 랜덤 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빡빡빡빡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벽에 충돌하기 전까지는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만약에 입자와 분자가 만나서 충돌을 했다. 그러면 탄성 충돌을 한다는 얘기예요. 탄성 충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구공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구공이 이렇게 있고 당구공으로 빵 치면 빵 맞고 나가겠죠. 그래서 한쪽의 운동이 다른 쪽에 운동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찰에 대한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입자 전체의 운동, 그러니까 키네틱스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보는 거죠. 마찰에 대해서 손실이 없으니까 한쪽 에너지가 반대쪽으로 다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체가 이제 만약에 질소라고 가정을 할게요. 질소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돼요. 왜냐면은 기체가 어떻게 변화를 따라 볼 때 온도가 지금 273 0도시죠. 그 다음에 1273K, 그 다음에 2373K를 보게 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빨라져요. 자,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다르게. 왜냐면 우리가 PV는 nRT를 얘기를 했는데 피스톤 안에 얘가 기체가 들어있는데 피스톤 안에 압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피스톤 안에 기체가 땅 부딪히는 것만큼 압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또는 압력이 올라갈 때 두 가지죠. 몇 번 부딪혔냐? 부딪히는 횟수 또는 얼마큼 강하게 붙었냐? 속력에 따라 달라질 텐데 우리가 온도를 올리면은 기체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몇 개가 부딪히냐는 거는 만약에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안에 들어가는 몰수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속도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냐? 잘라볼게요. 가운데 요만큼. 자, 볼게요. X축은 온도고 Y축은 상대적인 개수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적은 속도의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적은 속도의 애들이 많이 있는 거죠. 더 뾰족하죠.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여기 볼게요. 빨간색 볼게요. 빨간색은 2000이 넘는 속도가 2000m/s가 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얘는 없는 거예요. 파란색은. 그래서 속도가 빠른 애들이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속도가 낮은 애들이 많이 있는 거고 여기는 속도가 빠른 애들이 근데 넓게 퍼져 있는 거죠. 요 면적과 요 면적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단지 속도가 빠른 게 어느 게 더 빠르냐?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기체 속도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 법칙을 분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피스톤인데 피스톤이 압력의 발생을 하는 거는 기체가 가서 부딪히는 건데 얘가 얼만큼 부딪혔느냐, 그러니까 얼만큼 횟수가 부딪혔냐, 이거는 몰수로 따지는 거고 어떻게 강하게 부딪혔냐, 이거는 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부딪히는 횟수만큼 압력이 올라간다는 건데 부피가 만약에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에 따지면은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기체가 돌아다닐 때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많이 부딪히니까 부딪히는 횟수가 높아지면은 압력은 상승하겠죠.
부피가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아니, 압력이 증가하면은, 죄송해요. 압력이 증가하면은 그 부피는 감소하고, 부피가 감소하면은 압력은 증가하게끔 되겠죠. 자, 돌턴의 분압 법칙에 보면은 종류에 따라서 바뀔 텐데, 결국은 A와 B가 같이 기여를 따로 하니까 A랑 B가 도와야 되는 게 토탈 압력이 되어 있고, 분자 종류에 따라서 충돌하는 충격 횟수가 달라지겠죠. 샤를의 법칙에 의하면은 온도와 부피의 관계인데,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결국은 평균 운동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충돌하는 빈도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증가하겠죠. 아보가드로의 수의 법칙은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은 부딪히는 빈도라는 거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진다는 거니까, 결국은 분자를 추가적으로 늘리면은 부피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외부 압력이 있고 안에 피스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있고 외부 압력이 있고 기체가 다 맞아 있는데 만약에 압력을 높였어요. 그리고 부피를 감소시켰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기체들은 벽에 더 부딪히기 쉽겠죠. 왜냐면 얘는 이 안에서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계속 벽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이게 보일의 입장의 관점이죠. 그리고 돌턴의 분압 법칙은 어떻게 했냐? 기체가 A랑 B랑 더 섞여 있었는데 여기 가운데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얘를 밸브로 틀었어요. 틀어갖고 왼쪽에 있는 거를 다 오른쪽으로 보냈다고 할게요. 다 보냈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붙여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분자가 지금 파란색이랑 연두색이랑 있는데, 파란색이 벽에 부딪히는 횟수와 연두색이 부딪히는 횟수가 각각이 기여를 하게 되니까, 돌턴의 분압 법칙에서 보면은 토탈 프레셔는 A가 부딪히고 기여하는 압력과 B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압력이 각각이 더해져야지 토탈 프레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압이 따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압이라는 게 분율을 곱해야 된다는 게 밑에 거죠. 샤를의 법칙에서 볼게요. 샤를의 법칙에서 보면은 부피가 일정하고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체가 막 돌아다니고 있으세요. 근데 내가 여기다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하면은 분자가 돌아다니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죠. 막 돌아다녀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부딪히겠죠. 더 많이 부딪히겠죠.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가 부피가 증가하겠죠. 왜냐하면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밖에 있는 압력과 안에 있는 압력이 동일해지는 시점까지 부피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샤를의 법칙에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부피는 증가하는데, 부피가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외부 압력이 동일해질 때까지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몰수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왼쪽에 똑같이 피스톤이 있고 닫혀있는 몰수가 있었는데, 개수가 1몰이라고 가정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었는데 1몰을 더 넣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왼쪽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가 있었는데, 한 번 더 넣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2배만큼의 분자가 있는 거죠. 2배만큼이 있으니까 개수가 여기 더 많이 부딪히겠죠. 앞에 샤를의 법칙은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얘는 부딪히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부피는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기체 행동인데, 여기 EK로 돼 있는데,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스 에너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K는 키네틱스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운동량을 보게 되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로 제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속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속도. 그래서 앞에 샤를의 법칙에서는 온도를 올렸을 때 분자가 이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분자의 속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는 낮아지게 되죠. 운동 에너지는 커지게 되죠.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입자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질량이 증가하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근데 만약에 얘가 키네틱스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할게요. 일정하다고 하면은 질량이 늘어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되겠죠? 감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고정이 돼 있고 얘가 변하면은 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K가 고정이 돼 있고 M이 변하면은 V가 떨어지는데, 그거 그래프를 나타낸 게 얘예요.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키네틱스 에너지는 E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키네틱스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다가 하면은 M이 증가하면 속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도는 적은 쪽에 가겠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빠르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어진 온도 T에서 분자의 속력을 보게 되면은 가벼운 애들이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 운동 에너지를 볼게요. 왜 운동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압력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질량의 분자는 빠른 속도를 갖고 있고,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충돌 수가 많다는 얘기죠. 한 번 부딪히고 와서 가서 또 부딪히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큰 질량 분자는 느린 속력으로 가는데 천천히 가는 거죠. 대신에 힘은 크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평균을 볼게요. 평균이 지금 2K 바라고 돼 있잖아요. 위에. 얘는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키네틱스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V를 제곱을 나타났다고 하면은 얘를 질량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단분자인데, 자, 이거는 연력학 시간에 배운 건데 좀 내용이 좀 깊게 가네요. 여기서 만약에 기체 입자가 구형과, 짧게만 얘기할게요. 구형과 리니어와 또는 폴리아토믹 이제 물같이 이렇게 꺾여진 애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중에 우리가 구형의 질소, 그러니까 아르곤 같이 하나인만 있다고 하면은 키네틱스 에너지는 2분의 3 RT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3 RT라고 표시할 수 있고, 얘네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R은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NV의 평균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상기체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빠지고 이게 근평균 제곱 에너지 속도예요.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 루트민 스피드 스퀘어예요. 루트민 스피드 스퀘어고, 루트민 스피드 스퀘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R은 이렇게 주어지고,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용은 물리화학이나 연력학 시간에 다시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식을 한번 봅시다. 수식을 보면은 속도인데 루트민 스피드 스퀘어예요. 루트민 스피드 스퀘어는 각 속도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씌운 다음에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근평균 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루트민 어쨌든 스피드인데 분자 질량의 스피드는 루트를 씌우긴 했는데 밑에 m이 들어가 있고 위에 온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기체 운동론에서 기체의 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기체 상수를 우리가 0.0821 썼었죠. 그래서 뭐 atm 리터 퍼 몰 켈빈으로 썼는데 R 상수가 다른 걸로도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연력학에서는 이건 더 많이 써요. 8.314 줄 퍼 몰 켈빈으로 8.314 줄 퍼 켈빈 몰. 자, 그리고 분출과 확산이 있는데 분출과 확산은 이제 다른 얘기로 다시 넘어가는데, 분출은 기체 용기로부터 미세한 구멍을 빠져나오는 현상이고, 확산은 한 기체가 다른 기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출은 뭐냐면, 우리가 박스 안에, 이 박스 이렇게 할게요. 박스 안에 기체가 막 있어요. 기체가 막 있는데 얘가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구멍을 이만큼 조금 떨어뜨렸어요. 구멍을 뽕 떨어뜨렸더니 기체가 이렇게 빵 나왔어요. 얘네를 분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산은 한 기체가 다른 기체로 통해서 나올 건데, 얘가 분자운동론에서 얘기하면 몰 질량은 작은 기체가 분출, 확산되는 속도가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레이엄 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이거 뭐냐 하면은 확산은 디퓨전이죠, 디퓨전. 그러면은 농도에 의해서 비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체 트랜스포트를 얘기를 하면은 뭐 기체의 이제 이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겠죠. 분출도 있을 거고, 뭐 또 뭐 있죠? 모멘텀 체인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서멀 트랜스퍼도 있을 거죠. 그런데 분출 속도를 보게 되면 알파는 m 루트 n분의 1이고 확산 속도는 알파는 n분의 1인데, 얘를 확산 분출 속도와 확산을 두 개를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식을 잘 보시면은 속도 1과 속도 2가 있는데, 지금 질량에 대해서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M2고 위에가 M1이에요. 물론 루트가 씌워져 있긴 하지만 M2와 M1이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증명과 도출 과정을 아마 연력학 시간에 다시 배울 거라고 해요. 배우실 예정이에요. 그렇게 교육 과정이 짜여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간단하게만 지나갈게요. 더 자세히 본다고. 자, 분출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그림으로서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여기 안에 기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검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판막을 두고 구멍을 딱 하나만 뚫어놨다고 할게요. 딱 하나만 뚫어놨는데, 얘가 기체가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부딪히지 않고 안 부딪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체 구멍을 따라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요게 확 분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뭐 용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분출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왜 쓰냐 하면은 증기압이 아주 낮은 애들의 증기압을 측정할 때 그래요. 그래서 베이퍼라이제이션 되는 게 아주 낮으면은 진공 상태를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구멍을 뚫고 놔두면은 얘가 하나 뽕 생기면서 부딪히지 않고 나올 거잖아요. 얘를 분출로 측정해서 증기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미엄의 분출의 법칙을 이용해갖고 헬륨과 메탄의 혼합물의 분출 기준에 들어왔다. 분출 속도의 비를 계산하라고 될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헬륨과 메탄에 대한 거니까 몰 질량 주어졌으니까 몰 질량 갖고 똑같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분출 속도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1이랑 속도 2가 있고, 이거 뒤집혀야겠죠. 루트 씌워야겠죠. 그래서 2배 정도 차이 난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기체는 이제 마지막 토픽 가는데,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랑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 기체는 이상 속, 상상 속에 존재하는 기체인데 실제 기체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그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요약부터 얘기하면은 인터랙션 때문에 그래요. 인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샤르의 법칙 얘기하면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는 증가한다며요. 그럼 반대로 온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부피는 감소한다며요. 그런데 온도가 계속 감소하면은 부피는 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실제 기체는 분자 간에 인터랙션이 있어갖고 기체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액체로 되겠죠. 그래서 부피가 빵으로 안 되죠. 그리고 다시 온도가 더 떨어지면은 고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랑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좀 높은 압력에서는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높으니까 우리가 압력을 증가하게 되면은 RT분의 PV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그리고 매우 높은 압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은 액체가 되겠죠, 액체가. 그래서 뭐 우리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질소도 그렇고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LPG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지 부피가 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도실 기압에서 기체들의 몰 부피를 보면은 몰 부피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시면 끓는 점이 지금 내려가요. 그래서 기체 중에서 이상 기체만 보게 되면은 22.4리터인데 우리가 아르곤이나 질소 같은 경우는 거의 22.4리터에 근접해요. 그런데 분자 구조가 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좀 많이 벗어나죠. 몰 부피가. 끓는 점도 달라지고. 이거 왜 그러냐? 인터랙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X축을 압력을 주고 Y축을 RTV분의 PV로 했다고 할게요. RTV분의 PV. RT분의 PV라고 했는데 RT분의 PV가 우리가 이상기체에서는 빵이에요, 빵. 왜냐하면은 이상기체에서 얘기를 할 때 질량은 있지만 부피가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얘네를 1로 만약에 RT분의 PV가 똑같다고 하면 1인데 이상기체인데 압력이 아주 높을 때는 1보다 커요. 근데 압력이 아주 낮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만 볼게요. 여기 0 근처만 볼게요. 압력이 아주 낮은 조건.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실제 기체가 압력이 낮으면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요 끝에쯤 가면은 압력이 아주 낮은 상태쯤 되면은 요렇게 RT분의 PV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져요. 그런데 기체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헬륨, 메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까지 기체 그래프들 보면 다 밑으로 이렇게 축 쳐졌다 올라가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일정한 압력이 되면은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당기는 힘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기체가 어떠한 압력을 줘갖고 액체가 됐어요. 액체가 된 상태에서 계속 압력을 눌렀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다 왔죠. 그 상태에서 압력을 계속 올려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발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거. 밑으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기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편 보면은
뭐 메테인, 뭐 그 다음에 CO2는 밑으로 이렇게 쳐지는데 H2O랑 헬륨은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네는 왜 그러냐? 이 측정한 온도가 안 나왔네요. 자, 측정한 온도가 아까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은 충분히 낮은 온도와 충분히 낮은 압력이 있어야지 기체가 액체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얘네는 찍을 때에 온도가 액체가 기체로 되지 않는 온도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액체로 되지 않는 온도에서 압력을 아무리 높여봤자 기체가 액체로 안 되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은 그냥 리펄스만 계속, 그러니까 반발력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간다. 얘네들도 온도를 낮추면은 이렇게 밑으로 쳐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임계 온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임계점. 자, 이상성에서 벗어나는 건데 결국은 그 얘기죠. 우리가 막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안에 기체 분자들이 있는데 압력을 높이면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벽에서 막 부딪히는데 벽에서 부딪히다가 분자들이 가까워지니까 두 개가 가까워지니까 인력이 생기고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액체로 응축되겠죠. 이렇게 인터랙션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실제 측정된 압력에 미치는 분자 간의 인력인데 잠깐만요. 얘네는 만약에 이제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압력이 생겼는데 분자 부피는 용기 부피에 있는 부분까지 되기 때문에 자유 부피, 용기 부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얘네가 액체로 됐어요. 액체로 되면은 요만큼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돼요? 그러지 않죠. 액체가 다 되면은 인터랙션이 다 존재하고 액체로 다 변환된 만큼의 이만큼의 부피는 자유 부피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지 앞에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자, 그런데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가 그러면은 이상기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상기체를 설명하는 상태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기체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설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상기체,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은 없는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반데르발스예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연력학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배울 텐데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자세히 보면은 PV는 nRT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V랑 P를 한번 볼게요. V랑 P를 보면은 부피에서 뭘 뺐어요? 부피에서 뭘 뺐고 인터랙션에 대해서 뭘 뺐어요? 뭘 더했어요? 빼고 더했어요.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 앞에서 PV는 nRT인데 요거의 부피를 구한다고 쳐볼게요. 부피를 구하는데 얘의 부피는 얼마냐? 라고 하면은 뭐 윗면적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기체라고 여기 만약 실제 기체가 부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기체운동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질량은 있지만 움직이는 거리가 벽에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자고 했잖아요. 그거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의 부피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그래서 요 부피가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빠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압력이라는 게 아이고 안 보이네요. 압력이라는 게 얘가 공이 벽에 부딪히는 거라며요. 그런데 압력이 증가하면은 인터랙션도 발생할 때며요.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에 가서 빵 부딪히려고 하는데 야 가지마 나랑 놀아 그러면서 인터랙션이 존재하면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역할을 고려를 하자는 게 이거예요. 반데르발스 방정식의 키 팩터는 뭐냐면은
기체 운동론에서 기체의 부피가 용기의 안에서 차지하는 부피보다 상당히 작으니 무시하지 말고 부피 빼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인터랙션이 존재하니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 고려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정리한 거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PV는 nRT라며요. 그런데 종류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은 A랑 B의 값을 상수를 넣어주는데 각 분자마다 달라요, 값이. A랑 B가. 그래서 뭐 나중에 대응상태 이론이라는 걸 배울 텐데 어쨌든 반데르발스 이퀘이션도 실제 기체를 다 설명하진 못해요. 다 설명하진 못하는데 실제 기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대응상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실제 기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정식을 유도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수업 시간의 내용이고, 이번 수업 시간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의 키네틱스 모델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뭐 가스는 뭐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었죠. 가스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비해서 분자들이 작으니까 부피 무시하자. 그리고 단단한 구형으로 되어 있다. 랜덤 모션을 한다.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을 한다. 이런 거 갖고 뭐 쭉 돌렸더니 결국은 파이널로 나온 게 뭐냐면은 속도, V는 분모에 M이 있고 온도에 T가 있었죠.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는 감소하고,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속도는 증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갖고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뭐 PV는 nRT 갖고 MWRT 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밀도도 구했었고, 그 다음에 몰 질량도 구했었고 그랬어요. 막 변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화학 양론을 결합을 해갖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뭐 막 구한 다음에 화학 양론으로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니까 다시 이만큼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로 이상기체 상태 방식으로 돌리고 다시 이거를 그람수로 도출하는 그런 예제를 풀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실제 기체가 벗어나게 되는데,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인터랙션 때문이다. 그래서 분자와 분자 간에 서로 인터랙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를 아주 낮추거나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결국은 인터랙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이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데르발스라는 사람이 도출한 식을 얘기를 했었고, 만데르발스 폴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게 마지막 오늘 강의했던 수업이 이렇게 큰 줄기가 흘러갔습니다. 예습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조금 더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